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다이버들의 잠수가 시작된다. 평균 잠수 시간은 수심에 따라 20분에서 30분. 그 사이 다이버의 안전을 수면에서 책임지는 텐더는 인근 어선의 접근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해 긴장을 놓지 않는다. 다이버들을 기다리는 사이 바다에 떠다니는 무엇인가를 건져 올리는 텐더. 이거 자른 거예요. 단면이 파도에 묶여 있어서 터진 게 아니라 날카로운 무언가로다가 지금 자른 거거든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건 이제 어장의 부위들, 어장의 부위줄이 묶여져 있다가 여기서는 어장 부위에 낚싯배들도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낚싯배가 부위에 줄을 걸어서 낚시를 하다가 철수를 해야 될 때 줄이 안 빠지면 잘라요. 자르고 그냥 버리고 갑니다. 네. 오늘 잠수 포인트는 인공어초가 있는 수심 20m 포인트다. 시각적 한계가 있는 수중에선 보이지 않는 위치에 다이버에게 장비를 두드려 소리로 신호를 보낸다. 지난 13년간 해양 쓰레기 종류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밧줄과 비닐로 밝혀졌다. 그런데 밧줄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대부분 밧줄은 침적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인공어초를 감싸고 있는 폐그물이다. 그물에 의지해 멍게들이 자라고 있다. 인공어초를 휘감고 있는 이 줄들은 어망을 고정시켰던 나일론 줄이다. 매년 버려지는 수많은 어망과 어망 고정줄은 해중에서 서서히 녹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 바다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남아있고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말미잘 군락은 쓰레기 로프에 기대어 군락을 이뤄가고 새롭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보다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생산한다. 폐그물이 거기에 쌓인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어민들이 거기에 그물을 쳐요. 이 그물은 버린다 생각하고 그물을 치고요. 땡겼을 때 올라오면 고기 잡는 거고, 안 올라오네 그러면 위에서 끊어서 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파도 맞아서 뭐 유실이 돼서 어초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성을 띄고 그물을 치는 거죠. 서울에서 열린 ESG 동행 행사장을 찾았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환경을 지키려고 각자의 노력을 소개하고 그 내용들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했다. 그런데 오프닝 행사에 아쉽게도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다. 진행자가 오후엔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애써 분위기를 띄운다. 저희 오션은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진심인 해양 쓰레기 전문 비영리 독립 연구소입니다. 저희 오션은 OSEAN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구를 밖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지구의 나이가 46년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지구가 지금 기후위기 그리고 이 플라스틱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양 오염에 대한 중요한 발표는 오전에 준비되어 있다. 그 썰렁한 자리에서 지구 환경 문제와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오션을 만나기 위해 경남 통영으로 향했다.
기영리기구 민간독립연구소인 오션은 과학과 전문성에 기반한 시민운동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해양 쓰레기의 분포를 AI 기반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저는 해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덮여 있는지 피복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 피복도가 높을수록 지자체 관리 당국이 더 빨리 거기 가서 예산을 써서 치워야 되는 거죠. 쓰레기 많은 곳을 촬영을 하고 쓰레기가 들어가서 이동하는 통로가 바로 배수구거든요. 그러니까 배수구 주변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청소하고 하면 바다로 들어가는 유입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봤을 때는 2001년도에 처음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이것은 인류 문명의 문제구나.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는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한 것보다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구나. 그리고 뭐가 오염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구나. 육지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은 지금 많이 좀 개선된 것 같아요. 또 그걸 사람들이 버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으고 심지어 이제 재활용까지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해양 쓰레기는 당장 이제 내 손에서 떠나니까 그냥 책임 의식을 좀 덜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해양 쓰레기 자체를 모으기 위한, 일단은 그걸 수거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 한 곳에 모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조차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는 육지의 3배에 달한다. 영토의 의미로 보면 육지와 바다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육지와 해양의 쓰레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관리와 접근 상황 또한 전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육지의 쓰레기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관리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단 1일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은 무려 51만 톤에 이른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1억 9천만 톤에 달하는 양으로 15톤 트럭 1316만 대를 가득 채우는 양이다. (2022년)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2만 톤, 23년엔 14만 톤으로 추정 발표된다. 2019년 이후 수거된 육지 쓰레기는 100% 처리되고 있다. 연간 육상 쓰레기 발생량이 1억 9천만 톤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9만 톤은 0.04%에 불과한 쓰레기만 바다로 흘러든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과연 우리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해양으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80%가 육상에서 나온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많은 문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은 좀 부족한 편이고요. 국제적으로 어떤 발생원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 안에서 어떤 쓰레기가 중요한지를 찾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쓰레기가 전 지구를 오염시키지는 않거든요. 전 세계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우리나라 바다를 오염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그런 연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쓰레기의 양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양 쓰레기가 많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특정 하나의 쓰레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저희가 수거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해상에서 지금 부유하고 있는 쓰레기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가 일단은 전달이 되면 가장 근본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건 사용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작을 하지 않고 상품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문명과 함께 발생한 쓰레기는 육지를 넘어 바다를 잠식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곳의 위기를 돌아볼 때가 된 것은 아닐까?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부직포가 인공어초에 걸려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공어초는 해양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해양 쓰레기의 집합장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인공어초 내부에 자리한 쓰레기의 위치 때문에 배를 이용한 쓰레기 수거는 불가능한 상태다. 저는 그 유해성을 따져보면 폐타이어가 또 하나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그 악영향을 얼마나 주는지를 모르기도 하고 이걸 당장 폐타이어들을 처리해야 돼서 그 공간성 때문에 그냥 바다에 버렸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유해 물질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항상 포커싱은 최근에 버려진 그 떠내려간 쓰레기, 바다 쓰레기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전부터 축적되어 있는 그 해양 쓰레기를 생각한다면, 그 가라앉아 있는 수중 쓰레기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조금 더 앞서서 생각의 그 기준 시간을 당겨서 볼 필요도 있죠.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다. 강원도에서 가장 긴 해변을 청소하는 이들은 바다 환경 지킴이다. 강원도 고성군이 해변 쓰레기를 매일 모으는 사업의 일환이다. 쓰레기통이 없는 바다에선 모으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배를 내가 그 한 40년 타면서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게 이게 수온이 왜 이렇게 되면 해초가 그전엔 명태 만연할 땐 해초가 길이가 한 2m, 3m씩 이렇게 해초가 꽉 바다에서 꽉 찼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게 왜 없어지는 건지, 그것 때문에 고기가 산란을 못해서 고기가 안 잡히는 건지, 이걸 확실한 거를 우리 어미들이 확실하게 뭐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짐작으로 뭐 수온 때문에 그런다, 뭘 때문에 그런다, 이건 개인 생각이고,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은퇴한 어부들을 의지해 바다 환경을 지켜보려는 지자체도 고민은 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이 절반으로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평균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쓰레기 양도 많고 그러시니까 업무도 또 가중되고 이러시니까 인력을 좀 더 많이 뽑아야지 이제 그분들도 힘드시지 않고 해안가도 이제 깨끗하고 그런 실정이라 아무래도 예산이 힘든 실정입니다. 네.
플라스틱의 생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그 생산 부분에 저희들은 그 초점을 맞춰서 생산이 곧 오염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생산을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를 적게 발생하려고 노력하거나 재활용을 잘하려고 해도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근데 해양 쓰레기는 당장 이제 내 손에서 떠나니까 그냥 책임 의식을 좀 덜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해양 쓰레기 자체를 모으기 위한, 일단은 그걸 수거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 한 곳에 모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조차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